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공부의 규칙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객관식 교육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정말 준비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좀 막연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실 거예요. 바로 그 불안감의 핵심을 짚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의 판이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뀌고 있어요. 그냥 정답만 콕콕 집어서 달달 외우던 시대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예전에 그 공부 규칙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변화는 이미 2022년부터 시작됐고요.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2028년 대입제도. 이건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정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새로운 평가는 뭘 보느냐? 궁금하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즉 지식의 양을 봤다면 이제는 아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또 스스로 공부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게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능력은 뭘까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은요, 그냥 글자를 읽고 뜻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글의 숨은 의미까지 파악하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힘, 바로 그 진짜 문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까막눈 상위권. 어떠세요? 이 표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요즘 교육계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인데요. 성적은 분명 상위권인데 정작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긴 지문이나 서술형 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수학 공식은 달달 외워서 푸는데 정작 그 공식이 왜 필요한지 묻는 문장제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는 집을 지어도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처럼 책 읽고 뭐 느꼈니? 하고 그냥 감상문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과학, 사회, 역사 같은 학교 공부랑 착착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문해력, 또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성공적인 한 교육 모델의 사례를 통해 그 검증된 방법을 한번 볼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공부랑 연결된 책을 읽고요. 둘째, 매주 꾸준히 글쓰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문가의 1대1 맞춤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 방식이 과연 말뿐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울산지사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울산지사의 교재 출고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찾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 가파른 상승 곡선 보이시나요? 이건 학부모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무려 349%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이 숫자 하나가 이 교육 방식에 대한 현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놀라운 결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온라인으로는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께 딱 맞는 정보를 드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발로 뛰면서 소통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꼼꼼한 지원까지 더해진 아주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아니, 지금 국영수 따라가기도 벅찬데 여기에 논술까지 추가해야 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해력은 또 하나의 과목, 그러니까 추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공부의 기초 체력, 나무로 치면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사회, 과학 같은 다른 과목의 줄기들도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래도 이왕이면 좀 크고 유명한 도시에 있는 대형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는 책 한 권을 더 읽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집 가까운 곳에서 받는 1:1 맞춤 관리가 아이의 성장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하죠? 억지로 책상에 앉히는 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막 배운 내용, 아주 친숙한 주제부터 시작해서 독서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즐거움을 먼저 알게 해주는 거죠. 독서는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힘. 이 사고력이야말로 격변하는 미래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교육의 핵심과 그 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던져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정답을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